여러분이 혼자 풀기 어려운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상담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듣는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나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한 번쯤 함께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두 분 모십니다. 가정교육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나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사연 듣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 딸, 남매가 있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수준에 맞는 직장을 구해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아들이 문제입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중위권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까지 수백 곳에 원서를 냈고 그중에 수십 곳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원하는 곳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내년이면 어느새 30살이 됩니다. 저는 내년이 오는 게 정말 두렵고 미칠 것 같습니다. 아들 역시 그렇겠죠. 취직이 너무 안 되니까 눈높이를 낮춰서 중소기업에도 원서를 내보고 또 거기서 경력을 쌓아서 네가 가고 싶은 기업의 기회를 노려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설득을 했지만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탈락하자 자기도 나중에는 눈높이를 낮춰서 원서를 넣었지만 그마저도 어떤 데는 면접에서 탈락, 어떤 데는 인턴만 하다가 탈락. 그 사이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와도 헤어졌고 아들은 요즘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방에서 특별히 뭘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멍하니 있기도 하고 컴퓨터를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게임 중독이나 그런 거에 같지는 않은데 방에서 나오질 않고 하루에 한 끼 내지는 두 끼만 먹고는 바로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머리는 장발이지만 자르고 싶어 하지 않고 아들 녀석 방에서는 냄새가 나지만 청소도 자주 못하게 합니다. 그동안 취업 준비 기간에 저희가 교통비, 식사비, 학원비 같은 돈은 다 대줬고 자기도 아르바이트를 조금씩 해서 용돈을 벌었었는데 요즘은 나가지도 않고 부모한테 용돈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자기 방에 있습니다. 애가 워낙 순하고 조용한 성격이라서 부모에게 피해를 주기도 싫고 또 부모 돈 받아서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 것도 미안한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오죽 속이 답답해서 저럴까 싶어서 건드리지 않고 잔소리도 안 하고 아들이 스스로 털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마음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산 지가 1년이 넘어가니까 얘가 무슨 우울증이 걸린 건가 저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하면 어쩌나 요즘 저희 부부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봐야 아들이 방에서 나올까요? 정말 고민입니다. 저도 어느샌가 지금 이제 중학생밖에 안 됐지만 부모가 되고 나선 부모님들의 이런 고민들을 들으면 너무 마음에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그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이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또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는 거를 어떻게 도울지는 또 모르겠고요. 딱 이분 마음이 지금 그렇게 답답하신 것 같아요. 네. 뭐 연배로 봐서는 뭐 아버님이 한 50대 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네네. 한 50대, 60대 저도 돼 보니까 이제는 다른 문제보다도 자녀가 잘 되는 게 나의 기쁨이고 네. 자식이 잘 안 되면 그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장기화되지는 않을까, 또 극단적으로 악화되지는 않을까 생각하시면 정말 잠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그게 말입니다. 네. 근데 이 아들이 그 탈락의 원인이 과연 뭘까? 예. 왜냐하면 수백 곳에 지원을 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의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하.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렇네요. 예.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들의 그 마음 상태도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이유들,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까까지도 부모 입장에서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먼저 이 사연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반응을 곽지연 리포터가 들어봤습니다. 직장을 빨리 구하라고 독촉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버지가 시간을 낼 수 있다면은 저는 그 아들과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는 노력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은 저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아직 취업을 못한 셋째 놈이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그 아이가 집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뭔가 끊임없이 자기 꿈을 쫓아서 밖에서 어떤 상황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믿어주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같이 좀 여행을 같이 가서 아버지랑 친하다면 요즘들은 뭐 부자간의 여행도 있으니까 좀 긴 여행을 가서 좀 일단은 좀 머리를 식힌 다음 그리고 나서 해외 취업도 있고 요즘에 일본으로 취업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일단 불러내서 좀 말을 걸면은 뭐 실마리가 좀 잡히지 않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아빠도 그렇고 아들 자신도 이렇게 앞이 안 보이니까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피하기만 하면 더 앞이 안 보이니까 자꾸 대화를 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꼭 너 잘못이 아니다. 너가 못나서가 아니라 시대가 지금 그런 거 아닐까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데 취업보다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우선 취업 얘기를 하지 말고 옛날에 아빠랑 같이 놀았던 그런 경험 있잖아요. 같이 밖에 나가서 놀자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밖에 우선 나와서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많이 좀 경험을 다시 하면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좀 회복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구직을 시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또 행동하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네.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들도 들어봤습니다. 30대 젊은 층부터 또 장년층의 분들까지 이 사연을 듣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요즘에 워낙에 취업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게 다들 어떻게 보면 그 공감하고 이야기하시는 그 정도가 막 말 속에 느껴지네요. 그렇죠? 예. 이 집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어머님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궁금하고 지금 네네. 아버님이 주신 사연이시잖아요. 네네. 예. 근데 제가 조금 염려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취업이 안 됐다라는 것보다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지고 거의 집안에서만 네네. 생활을 하고 안 나온다. 이게 더 많이 저는 크게 와닿는데 네. 운동을 한다든지 좀 여행을 다닌다든지 또 취업이 좀 될 때까지 아르바이트라는 것도 네네. 있거든요. 좀 손쉽게 네네. 그 근처에서라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모든 거를 다 끊고 방 안에서만 틀어박혀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염려스러워요. 네. 염려스러운 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렇게 이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 왜 그렇게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가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오랫동안 사귀던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졌죠. 취업은 안 되죠. 가족들한테 면목은 안 서죠. 친구들한테는 눈치 보이죠. 왠지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고, 어떤 앞으로의 가능성도, 왠지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게 이런 심리에 있는 사람을 응원해주거나, 혹은 거기서 꺼내내기가 참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물론 집 밖으로 나오게 하고, 가깝게는 이제 방 밖으로 일단 좀 나오게 하고, 더 이제 원하는 것은 사실 원하는 직장인데, 아까 시민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대요. 취업. 그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라. 네. 그게 가능하려면 그 전 단계 뭐가 풀어져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혹시 정말 이 취업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밑에 여동생은 그래도 취직 잘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부모님이 돌아보시기에 혹시 돌아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하면서 아이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좀 떨어뜨리게 한 부분은 없는지. 네. 안타까워서 한 얘기지만 계속 그 취직이나 우리가 좀 압박감을 준 건 없는지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방 밖으로 좀 나오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네. 이게 이제 더 길어지거나 진짜 이제 완전히 문제죠. 게임 중독으로 가거나 네. 아니면 더러는 부모한테 반항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상당히 양순하고 말을 잘 착한 들었어요. 분이라고, 예. 저는 사연 속에서 좀 안타까운 게 네.
이런 아들을 위해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아니면 여동생이나 가족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네. 예, 그냥 안타까워만 하셨지. 뭐 나아질 거를 기다려줬다라고 예,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 기다림이 기다림으로 느껴졌을지 혹은 뭐 방치로 느껴졌을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 해결책으로 안 나오면 아들이 일단 아버님 좀 들어가시라고. 예. 들어가셔서 얘기를 걸면 얘기 절대 잘 안 되겠죠. 그 이전에 부자관계가 어땠는지 그것도 공통화제가 또, 있었는지 예. 모르면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너를 걱정하고 하는 의사까지는 전달할 수 있거든요. 네. 네가 취직 못했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아닌 게 아니고 너는 정말 어릴 때 우리한테 소중한 존재였어. 이런 순간도 있었어. 충분히 우리한테 기쁨을 주었어. 그런 메시지를 아들하고 상호작용으로 계속 대화는 안 되지만 네. 엄마, 아버지, 여동생 나눠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우린 믿는다, 기다릴게, 사랑한다, 너한테는 가족이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좀 보내주는 작업이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단순히 이제 취업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사실 이제 뭐 취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상당히 큰 산이기는 하지만 네네. 그래서 전체가 다 취업이 안 된 것 때문이라고만 그 결론을 자꾸 맺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네네. 우리가 이제 그 사람마다 이렇게 자기 효능감,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 뭐 이제 네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취업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또 그거를, 뭐가 부족해서 실패했지? 라는 거를 조금 더 접근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조금 살펴봐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네. 이 친구의 그 자존감 내지는 이 삶을 살아가는 바라보는 방향, 뭐 태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거나 이렇다라고 하면 저는 아까 시민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좀 관심을 갖고 바깥으로 뭐 그 집안에서만 해결할 게 아니고 같이 등산을 하거나 여행을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삶에 부딪히게 좀 해줘야 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네네. 또 하나는 뭐냐면 여자친구하고의 관계도 취업이 안 돼서 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것들이 지금 다 취업으로 인해서라고서는 네네네. 지금.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아까 사연을 보니까 이 아들의 나이가 33살로 나와 있던데요. 이 정도 나이하고 50대 아버지하고의 관계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예외 없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네. 바로 이 경우 아버지가 그렇게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가 적합하지가 않다면 어머니는 어떤 역할? 그럼 예를 들면 청소를 그죠? 예를 들어서 양해를 구하고 뭐 동의를 구하면 청소를 조금 좀 해준다든지 평소에 우리 아들이 먹고 싶었던 좋았던 음식을 좀 준다든지 네. 또 여동생은 그래도 몇 살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어머니보다는 그래도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공감할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로 실마리를 좀 푼다든지 그래서 그 작업을 통해 가지고 더러는 아버지가 손잡고 좀 나와서 외출도 좀 하고 그 실마리를 가족회의를 좀 한번 하셔서 역할 분담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 모든 그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어떤 가지고 있는 문제 속으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 하고 있고 세상하고 자꾸 단절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꺼내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같이 이제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방식들을 이제 찾아보자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사실 순서적으로 얘기하면 원인이 뭔가를 봐야죠. 네. 실직이나 뭐 취업이 안 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예. 자꾸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아드님의 예. 성격이 예를 들면 대단히 뭐 회피적인 성격이거나 네. 아니면 지나치게 부모한테 의존을 했거나 순하고 아니면 조용하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 안에는 사실 여러 가지 성격들이 아니면 내재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가능성으로만 따지면 수동적인 공격일 수도 있어요.
수동적인 예. 공격일 수도 있다. 예. 부모가 원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부모한테 일종의 안갚음 내지는 자기를 사실 자해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여러 가지예요. 네. 그걸 어떻게 타진을 하느냐? 그건 결국 대화하고 소통밖에 없는 거죠. 그 소통을 어릴 때 같이 공유했던 즐거웠던 거죠. 그리고 네가 정말 잘했던 거. 아까 원장님이 효능감 얘기를 하셨는데 네. 효능감, 유능감, 자신감. 취업 하나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아이가 관심이 있고 잘할 수 있고 성취를 했던 성공했던 체험도 있는 거고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원인이 뭔가를 한번 좀 타진해 보는 게 가장 사실 중요하죠. 안 풀리는 사람은요, 근데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취업 안 되고 있으면 그렇죠. 취업이다고 내 인생 여기서 끝이고, 예, 이렇게만 느껴지는 경우들이 그럼 많거든요. 너무 쉽잖아요. 취업에다 모든 원인을 다 덮어 씌우면 너무 단순해져 버리는 거죠. 네네. 아, 그렇게 핑계를 대고 싶은 거예요. 대고 싶은 사실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리고 비단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뭐였냐면, 아까 이제 수백 곳의 원서를 냈는데 탈락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수백 곳이 아니고 한 10군데 했는데 탈락이 되는데 왜 탈락됐지? 이러고 원인을 찾아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그걸 보완을 해가지고 그 다음 그렇죠. 단계로 가고 다음 단계로 가야 돼. 이건 굉장히 발전적인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자세와 태도 그리고 이분이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가 여기에서 이번에 종합성적으로 나온 거지 단순히 취업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핑계는 그거 대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모든 건 다 취업이 안 돼서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 저는 친구도 안 만나러 가잖아요, 지금. 1년 동안. 다 끊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는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을 취업 때문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 아들을 네. 바깥으로 같이 여행 다니고 등산하고 가족과 함께 뭐 운동을 하고 이러면서 좀 자신감 새로운 이 에너지를 좀 공급할 네네. 순환할 수 있는 신선한 공기를 좀 마시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필요한 거예요. 예. 예.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는, 손이 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이번 취업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뭔지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또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들이 온 가족이 좀 도움을 주신다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오늘도 강학준 소장님 그리고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